오늘 김창 교수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안 지는 벌써 한 23년?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봅니다. 나는 휴먼피아라는 취업 사이트를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 박은하 강사님, 정욱 선생님, 야, 휴먼피아를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네. 예, 예. 만약에 이 사업을 이제 김창 교수님이 창업을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탑 5에서 탑 7 정도까지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정말 자코리아하고 거의 오락가락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는데 아마 그 사업이 잘 됐다라면 여러분 자코리아가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최근에 8,500억 원에 팔렸습니다. 8,500억 원. 처음에 1,000억 원을 팔렸어요, 예, 지금. 처음에는 1,000억 원에 팔렸는데 이게 이제 중국 사모펀드에 아, 8,500억 원에 팔려서 제가 보고 제가 배가 아마 좀 아프네요. 김장 교수님이 아마 그 휴먼피아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성공했었다면 8천억대 부자가 아마 되지 일찍 않으셨을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근데 그 그때부터 얘기는 해서 잠깐 할 겁니다. 예, 1세대죠. 1세대고 또 그러고 나서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이제 구조조정할 때 그게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 전문가 요즘은 많이 이제 기업들도 의무 교육으로도 많이 바뀌어 있지만 그 일도 사실상 처음으로 김창 교수님이 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대학에서도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지금도 학생들 교육하고 계시지만요. 또 취미생활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흥미 관심사도 엄청 많으시고 벤처기업도 계시고 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도 많이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진로에 대한 굉장히 또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그 분야를 가지고 굉장히 한 화두를 끝까지 이렇게 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실 진로라고 하면 청소년 수준의 어떤 진학의 이야기로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 아직도 현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또 학부모로서도 교사로서도 또 강사님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김창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과 자녀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마이크 켜시고 뜨거운 박수로 한 번만 김창 교수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넘겨받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려고 염색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제목이 나오나요? 멋진 사진이 한 장 나오지 않나요? 예, 이게 아, 이게 삿포로의, 눈이군요. 예, 설경입니다. 설경. 아, 저는 안 보이는 줄 일본의 알았습니다. 홋카이도입니다. 오, 네, 그 1월 달에 다녀왔고요. 자, 오늘 얘기가 이제 진로 탐색과 직업 결정 과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눈에서 과연 길은 어디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첫 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입니다. 40, 한 5년쯤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 났군요. 노원 성당에서 사진 강의를 유료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사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이름은 김창이고요. 네. 아까 이제 양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밑에 보면 휴먼 PR라고 있습니다. 휴먼 PR라고 있고 그 전에 다닌 회사가 굉장히 많죠. NH투자증권, 아시안 컨설팅, 삼보정보 시스템, 한인포텍, IS프로, 휴먼 PR, 아데코 코리아, 신테크 시스템, 엑스포 디자인 브랜딩. 저는 브랜딩 회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커리어 랩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은 KLCD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취업 컨설턴트 협회 운영위원장이고 국방 취업 컨설턴트를 좀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한양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인데 과목은 다르지만 이름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이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커리어 디자인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차이점은 중앙대학교는 모든 과가 다 들어오는 교양 선택이고요. 한양대학교의 경영대학은 교양 필수입니다. 그 저를 통과 못하면 낙제를 합니다. 2학점짜리고 근데 저는 거의 90%는 다 A 플러스가 90%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한 3%? 나머지가 이제 뭐 C하고 B하고 C 뭐 이렇게 해서 F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F를 맞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다시 만나겠다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친구는 저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동해안에까지 한번 바래다 준 적이 있거든요.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측은한 마음에 친구 한 명까지 같이 불러서 예, 동해바다에 데려다 줬더니 이번 여름에 다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감동을 못 잊겠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그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죠. 한 13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진로라는 걸 어떻게 선택하면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제 화두가 됐었는데 아까 전직 지원 서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4, 50대 분들한테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반문이었어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래가지고 대학교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거고요. 그랬더니 중앙대학교에서도 또 하자 그래서 같이 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근데 저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면 한 80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단어를 지금 띄울 테니까요. 여기서 진로에서 빠져야 되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취미, 목적, 뭐 목표, 진학, 취업, 일, 거주지, 건강활동, 재무활동, 직업, 봉사, 퇴직, 사회적 관계, 정신활동, 은퇴생활, 여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 이 중에서 진로에서 빠져야 될 거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이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끌고 갈 거냐. 이게 진로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혼 생활 있죠. 결혼을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결혼에 대한 목표를 안 세우고 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 그런 얘기는 좀 빼기로 하고요. 제 가정은 아니고. 자, 이렇게 많은 걸 다뤄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책들이고요.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지금은, 자, 마이크 여셔도 좋아요. 마이크 여시고 같이 호흡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럽지만 않으시면. 자, 이거 지금 다 저녁 드셨나요? 저는 솔직히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드시고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채팅창에 yes, 예. 이광용 선생님, 이거 뭐 같아요? 굴 같은데요? 굴이요. 네.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 드시고 싶은 분. 무슨 애벌레가. 좀 기괴하죠? 자, 이거 드시고 싶은 분. 혐오스러워 보이네. 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예, 조금 이따 밥은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진로에서 왜 이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요. 와,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선택을 안 하세요. 자, 이거는 드시겠어요? 이건 알 것 같죠? 이거는요. 예. 자, 밑에 답을 열겠습니다. 이래요. 이거는 타밀록이라는 건데요. 벌레요, 벌레. 와, 예. 벌레인데 굴맛이 나요. 진짜로. 이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먹습니다. 잘. 자, 랭그루브인가 뭐 그런 섬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개미, 바나나 잎, 계란입니다. 이거는요, 송로버섯인데요. 1.5kg에 1억 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안 드셨어요. 이거 곰발바닥 요리 맞고요. 이건 한식이 맞고, 한정식이고. 얘는 푸아그라입니다. 그러니까 3대 진미가 두 개잖아요. 송로버섯하고 지금 푸아그라하고 하나가 뭐 있죠? 헤비어, 철갑상어, 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선택을 못했을까요? 라는 거죠. 모르, 제가 답을, 예. 왜 선택을 못했죠? 모르니까 정보가. 정보가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업 선택했을 때 과연 얼마나 알고 선택을 했는지 이게 조금 반성이 되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직업 세계에 대한 스터디는 저는 못했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300점이 넘는 학력고사를 받은 친구가 반동대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대요. 말이 됩니까? 340점 만점에 302점인가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갈 친구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몰라서 선택을 못한다. 이게 지금 장애인데, 음식을 탐색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음식의 역사를 연구하면 나와요. 그럼 우리 직업의 역사 뭐 이런 거죠. 다양한 요리를 먹어보면 좋죠. 뭐죠? 백종원. 백종원이가 대학교 때 이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식품시장을 방문만 해봐도 대충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인턴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음식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되는데 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비싼 걸 줘도 선택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자기평가를 해야 돼요. 자기평가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재능인데 재능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50대 50이라고 하는 게 학계의 일반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선천적인 재능을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 또는 무슨 노력을 하라고 할까? 이게 뭐 적성 검사를 하면 나오나요? 아니면 MBTI 검사에서 나오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하나를 제안하는데 가계 재능 살펴보기 요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 잘하는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보니까 공부 잘하는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에. 안 그러면 겁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접근할 수 있는데 결국 탑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후천적 재능은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잘하는 것, 뭐 보유 기술, 관심사 가치관 이거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서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경연대회 같은데 뭐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트로트 같은 거 지금 경연대회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케이팝 같은 것들.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진로 상담가하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면 뭐 대충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평가는 됐어요. 그럼 직업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를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직무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이거 직무 기술사가 가지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NCS 한국 역량 검사 하는 그 NCS 사이트에 가보면 있죠. ncs.go.kr. 그러면 대충 86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직무나 또는 직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의사가 사표를 내고 다들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의사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의사라면은 사람을 고치는 일에 신경 써야지 자기 밥벌이를 너무나 연연해 하는 거 아닌가. 그 의무라는 게 뭐냐. 이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은행에서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사이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럼 100억 빼가지고 해외로 튀면 되잖아요. 저는 증권회사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다양한 직업 옵션을 연구하고 직업 설명서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직업 박람회를 참석하거나 현장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 평가도 해봤고 이제 직업 세계 대충 알겠어요. 그럼 둘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만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죠. 목적, 목표, 일, 학습 활동, 건강 활동, 가족 구성, 집, 사회적 관계 뭐 쭉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의 기준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는 네트워킹, 업계 이벤트를 참석하고 전문가 집단에 가입도 하고 링크드인 같은 소셜 뭐 미디어 플랫폼에다가 자기를 좀 공개도 하고 멘토도 찾아보고 취업계도 찾아보고 이런 걸 쭉 하겠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겠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돈 받는 거 안 되면요 돈 안 받고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게 쌓이고 그래야지 다음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네트워킹을 그냥 자기 혼자서 되나요? 안 되죠. 그 분야에서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 있어야 네트워킹이 되고요. 여기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산업 강사 같은 걸 하다 보면 네트워킹 아니면은 거의 발붙이기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체험으로. 근데 우리 젊은 애들한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들을. 공부 잘한다고 되는 거는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부터는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처럼 뭐 챗 GPT 나오고 로봇 나와가지고 네 직업이 계속 존재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질문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강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지금 태양계의 실제 모습인데요. 태양이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만한 속도로 우주를 떠도는지 아세요, 혹시? 얘 고정이 아니더라고요. 시간당 7만 킬로를 갑니다. 얘가.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은하계가 또 있는 거죠. 그 은하계를 얘는 가운데 블랙홀을 놓고 얘가 도는 거예요. 우리 은하를 돌지만 우리 은하도 또 다른 은하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000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런 은하 개수가. 그럼 이 태양이 도는 7만 킬로로 시속 달립니다. 그럼 옆에 붙어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각각의 위성들 이것들이 다 이 속도를 따라가야 되고요. 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선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뭔가 안정적인 걸 찾는다는 게 모순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이걸 직업 세계에 놓고서 반영해 보면은 전부 다 매칭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책을 한 권 쓰고 싶은데 요거하고 코스모스와 진로 선택 뭐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